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여행 중 식문화도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환경 통제가 가능한 장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보항공과 보람항공이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9월 19일 서울 명동 인근에 위치한 고려 대형각 타워로 이전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마이스 명소 40선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를 견인할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체인지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에어비앤비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럭셔리 열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다낭과 꾸이년을 연결하는 맞춤형 제작 초호화 열차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가을 파격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9월에서 10월 제주도 국내선 특가 요금으로 선보였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9월 17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9월 17일 목요일자 동영상 뉴스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행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렇고요. 뭐 국내 여행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좀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이죠. 컨슈머 인사이트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의 목적과 여행 중에 식사 방법, 변화 추이에 대한 조사인데요. 자, 주 목적은 먼저 아시다시피 대략 휴식과 자연 감상이 국내 여행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식, 그 다음에 자연 풍경, 이게 감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도락인데요. 세 번째가. 이렇게 1, 2, 3, 탑 3. 이렇게 되고요. 자연 감상과 휴식은 꾸준한 상승. 대부분이 여행 가는 이유가 이거겠죠. 그런 반면에 식도락은 조금 감소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어디 식당에 가서 편하게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영향이겠죠. 자, 코로나19의 변화를 자세히 보면 휴식과 자연 풍경 감상은 서로 엇갈리며 동반 상승해 왔는데 기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선택하는 대체제의 의미가 있으나 6월 이후 휴식이 큰 차이로 앞서 나가며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함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며 언택트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맛집을 찾아가서 줄을 서고 북적이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꺼리는 성향이 조금 좀 그런 데이터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데 그래도 그 맛집은 저도 국내 여행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맛집은 유명한 맛집은 여전히 줄을 서고 있는 그거는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데 말고 정말 유명한 데 있죠. 그 지역을 정말 대표할 만한 그렇게 유명하게 소문난 맛집은 줄이 아직까지는 좀 서 있더라고요. 자, 식도락 감소와 여행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식도락 감소가 여행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다 아실 거예요. 일단 관련 식당들이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조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식음료비는 전체 여행 경비의 31%를 차지하는 제1의 지출 항목인데요. 식도락의 감소는 여행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행 요식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앞으로 여행 중에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 물어 여행 요식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음식점 그리고 배달 포장 음식 등 8개의 취식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용이 앞으로 더 늘 것인지 또는 줄어들 것인지 물었습니다. 지난 5주간 조사를 해봤는데 자, 조사 보면 이제 선호도, 그러니까 늘 것과 줄 것 가장 높은 방법은 이제 배달
포장 음식 요게 이제 그 23.6%포인트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은 즉석밥이나 라면 등 즉석 조리 식품도 한 20%포인트가량 될 것으로 보이고,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음식 요것도 한 11.6%포인트 정도 늘 것이라고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반면에 음식점은요, 마이너스 한 24.5%포인트가 줄고, 길거리 음식이 가장 타격이 크네요. 이게 36.3%포인트 줄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선호도가 높고 낮음은 음식 자체나 조리 방법보다는 취식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서 음식을 먹냐,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만드냐보다도 어디서 먹냐, 이게 가장 그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자신도 그래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먹는 음식 위생에 관해서 길거리에서 예전에는 뭐 어렵지 않게 쉽게 먹긴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다음부터는 조금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의 어떤 위생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렇게 길거리 음식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먹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이런 추세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요 당분간 요렇게 좀 추세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에어 캐나다, 롯 폴란드 항공 등 수많은 한국 GSA 맡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보항공과 보람항공이 서소문 동화 빌딩 시대를 마치고 한 15년 정도 있었답니다. 여기를 마치고 9월 19일자 서울 명동 인근에 위치한 고려 대형각 타워로 사무실 이전합니다. 이전 주소는 에어 캐나다 업무 보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동보와 보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 캐나다 업무와 폴란드 항공 아에로멕시코 쪽 요게 이제 13층, 19층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희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이렇게 참고하셔서 관계사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마이스 유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0 한국의 대표 이색지역 회의 명소, 이른바 유니크 베뉴라고도 하네요. 요거 40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사진도 같이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많아요. 한국 대표 이색지역 회의 명소 선정 사업은 국내 마이스 시설 고유의 건축 및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리고 자체 특유의 프로그램 등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제공해 만족도 및 한국 마이스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명소가 몇 개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 뮤지엄다, 그다음에 하슬라 아트월드 등 문화예술적인 곳과 함께 강릉 오죽 한옥마을,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등 한국의 전통 및 문화가 계승된 곳 13곳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에어비앤비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나섰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왜 이렇게 나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뭐 협력하고 MOU 이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각 전 세계 지역 로컬에 어떤 식의 전략으로 파고드는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에어비앤비와 강원혁신센터가 16일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를 발굴하는 체험 프로그램 호스트 모집 이벤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에어비앤비 체험이란 뭐냐면, 호스트가 자신의 열정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게스트가 색다른 방식으로 여행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된 호스트들은요,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 강원도 체험 호스트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에 소개가 됩니다. 예, 뭐 브로슈어, 그다음에 스토리북 체험 소개 내용도 담고 뭐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홍보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모집 기간부터 알려드릴게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도 9월 23일 날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해외 이런 OTA, 글쎄 에어비앤비를 OTA라고 그 영역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조금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OTA로 통칭해서 부르자면 에어비앤비 글로벌 OTA가 각 지역 로컬에 어떤 식의 전략으로 자리 잡는지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 진출하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 다른 거 당장 돈이 수익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 그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 좀 흥미로운 재밌는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베트남에 비에티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 전역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출발지와 도착지는 다낭과 꾸이년인데 여기를 연결하는 럭셔리 기차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정상화되면 또 예전처럼 많이 갈 것 같은데 한국에서 베트남 상대로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참고하셔서 상품 개발 상품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에티지는 아난따라 호이안과 아난따라 꾸이년 빌라를 오가는 잊지 못할 여정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독특하고 럭셔리한 베트남 여행 경험을 안겨주고자 하는 아난따라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맞춤 제작된 초호화 열차에서 타는 거예요. 열차 여행인데 오직 예약제로 운영되고 좌석은 오로지 12개만 있습니다. 매일 왕복 여행을 통해서 고객을 베트남의 문화, 자연, 역사로 안내하고 고급 열차 여행 합니다. 자, 이 열차는 고급스러운 현대식 인테리어와 커다란 통창 그리고 넓고 편안한 좌석 그리고 바에도 있대요. 바에서는 주 요리 같은 것도 이제 먹으면서 친구와 함께 수제 맥주, 와인, 과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6시간이래요. 여정 동안 고객은 스쳐 지나가는 전원 풍경과 함께 다양한 맛의 향연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는 또 베트남의 정수의 프랑스식 터치를 가미한 현지 식자재에서 폭발하는 창의적 풍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꾸이년 해산물 샐러드, 보리 리조또, 와규찜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베트남 요리 엄청나죠. 디저트들도 엄청 많네요. 예. 그래서 열차가 현지 마을과 전원 풍경을 지나며 몇 개의 정거장에서 멈추는 동안 스파 시술, 의자를 갖춘 전용 공간에서 머리, 어깨 이런 그 시술, 마사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편도 탑승권이 1인당 185달러고요. 사전 주문하는 3코스, 3코스 식사와 무제한 와인, 맥주, 음료 제공 간식과 30분의 머리 및 어깨 시술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도 주문 메뉴는 뭐 와인, 샴페인 같은 것들, 캐비어, 최고급 치즈 이런 거는 별도 사전 구매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9시 31분 다낭에서 출발해서 꾸이년 디에우 지역에 오후 3시 43분 도착하고 돌아오는 여정은 디에우 지역에서 오후 5시 29분 출발 다낭에 저녁 11시 1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1년에 11개월 동안 운항하고 베트남 떼시라는 연휴 기간이 있나 보죠. 연휴 기간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요거 좋아요. 요거 그 사이트 주소 지금 나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보십시오. 나중에 정상화되면 충분히 상품가치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순서 대략 여기까지고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입니다.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통해서 라이브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사진 속 여행지의 배신입니다. 좀 가볍게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